발음일까요? 하나, 둘, 셋. 훌륭한 이야기. 한 달의 독서가 시작되는 시간, 북클럽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 장수 출판사 이현실 대표님을 모시고 선정하신 도서 궁금한 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를 할까? 난 빨리 하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그냥 난 이야기를 파는 사람이니까 이야기 장수 좀 재밌는데? 하는 분들이 다 절레절레 한국의 힙한 작가님들 다 모아놓고 웬 이야기 장수냐. 오늘 또 말도 없이 황선우 작가님이 또 와 계시는데 지금 이야기 장수를 핸드폰에 저렇게 띄워주고 계신데요. 이야기 장수라니 나의 이 도회적인 이미지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슬아 작가님도 손을 떼면서 책장을 뒤지시면서 이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 반응이었구나. 네. 아, 진짜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문학동네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문학동네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린이 출판사냐? 막 이런 말도 들었대요. 지금은 근데 문학동네 하면 사람들이 다 되게 고유 명사가 되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출판사의 이름 안에 어떤 책과 작가와 그 역사를 쌓아가느냐의 문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야기 장수가 돼서 이 이름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현하셨잖아요. 네, 대학 시절 내내 소설을 쓰며 고개를 숙이고 다니셨다. 상상이 잘 안 돼요. 웃지 않으셨어요? 대학 시절이 저는 웃기는 했는데 땅을 보고 웃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네. 어떤 소설가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쭉 꿈이 소설가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소설 쓰는 일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쭉 그 써온 이유는 글을 썼는데 인버터 스탠드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 뭔가를 받았으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죠, 네. 이제. 그때부터 약간 장수 기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책을 쓰면 뭔가 좋은 일이 네. 있다라고 느끼셨고 네. 계속 꿈을 꿔오셨는데 그러다 편집자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했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학기가 됐는데 전 결국 꿈을 못 이룬 상태였거든요. 소설가가 안 됐고 내 인생은 벌써 망했구나. 소설가가 되지 못한 나한테 형벌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출판사나 가서 되게 나쁜 말인데 그때의 저를 평생 뉘우치는데 작가 시다말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면접에서는 전 최고의 편집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죠. 속으로 1년 연봉 들고 나서 다시 소설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소설가 꿈을 거의 문학동네 입사하고 한 달 만에 잊어버렸어요. 너무 재밌어서 9시 출근이면 7시에 가서 선배들 교정지 훔쳐보고 막 이랬어요. 너무 재밌고 평생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거기 책 만드는 사람들하고요. 이야기 장수에 지금 막 줄을 서 있지 않나요? 사실 원고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요. 사무실에서 엉엉 운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 멀리 계신데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한 20분, 30분 정도의 영상을? 네. 전 정말 프로포즈 받은 것처럼 눈물이 철철 나더라고요. 이야기 장수가 일단은 잘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정도 가져올 수 없으면 이제 장수는 열려있습니다. 이야기 장수랑 함께 하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출연했던 그 팟캐스트 8쪽을 듣고 제가 인사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다 하셨대요. 안돼! 이건 인간이 아니다. 과일 바구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에너지를 보셨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좀 쑥스럽지만 제가 대표님 처음 본 게 이슬아 남궁인 작가 웨비나 때였는데 그때도 솔직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우. 저분이랑 정말 책을 내면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을 저조차 했었어요. 웨비나 끝나고 계약서 작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발전수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2개가 있어요. 본인이 관여한 책은 안 된다. 네. 이미 다른 데서 추천한 책은 안 된다라는 심플한 2가지에 더 있는데 근데 저한테는 정말 심플하지가 않았던 게 저는 책을 알리고 소문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큐레이터 됐다고 막 조금 소문내니까 주변 마케터들이 막 갑자기 저한테 막 책을 갖다 주고 상상도 못한 책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책에 되게 힘이 되는 뭐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책발전소 큐레이터가 되면 실제로 그냥 책을 여러분들께 직배
방배송할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기회잖아요. 이 책이다 싶더라고요. 막 유명한 작가님들이나 다르게 발견될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책은 제 목소리로 꼭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야기 장소에 사실 투고 원고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아닌 얘기를 써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크게 부풀리면 제가 좋아할 거라고, 출판인들이 좋아할 난 거라고.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네. 근데 사실 자기의 얘기는 자기가 살아온 보통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다 책이다. 우리 모두 다 되게 좋은 이야기이고 이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좋은 문장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줄이 발생하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삶이 되게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인데 히어로들만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되게 아프신 분도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있고 그래도 우리 삶이 되게 다 괜찮고 다 이야기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 제목이 되게 좋은데요. 궁금한 건 당신이잖아요. 진짜로 저는 독자님들이 궁금하거든요. 당신의 얘기를 계속 기록하고 저한테 언제가 들려달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닿아 있는 방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성훈 작가님 계속 질문 머신이에요. 이 사람을 정의하거나 판단하거나 맞다, 막 맞다. 이러지 않고 이 사람을 예찬하지도 않고 깎아내리지도 않아요. 되게 막 신랄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을 끌어올려주기도 하고요. 전 이런 면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다른 인터뷰들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여주거나 어떤 목적성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게 목적이 없어요. 뭐 네. 주제가 있고 그거에 짜맞추는 느낌이 없고 맞아요. 그냥 얘기하다가 재밌는 내용이 막 나오는. 마치 되게 아주 아름다운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것처럼 이런 면들을 정성훈 작가님이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편견을 갖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고 열심히 듣고 이런 정성훈 작가님의 필자로서의 매력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둘 중 하나를 출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 고민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나도 나 답 왠지 똑같을 것 같아. 설마 이러고 다르면 어떡하지? 그럼 동시에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훌륭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가야 돼. 저는 훌륭한 이야기를 잘 팔리게 해야지 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다시 답을 안 했어. 자, 뭔가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잘 팔릴 이야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확실히 잘 팔릴 이야기는 있거든요. 뭔가 나에게 확실히 훌륭한 이야기는 있지만 독자에게. 모두에게 독자에게. 확실히 훌륭한 근데- 이야기? 근데 저는 일단 잘 팔릴 얘기를 선택하는 것은 이야기 장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셀러, 이야기, 스토리셀러기 네네.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확 망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 팔릴 얘기와 네네. 훌륭한 얘기가 요새는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실히 잘 팔릴 이야기라는 것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고 어차피 많은 독자들이 볼 거면 나와 작가가 협업해서 진짜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훌륭한 이야기를 선택하고 싶지만 그 훌륭한 이야기가 저한테는 잘 팔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즐거운 어른을 저희가 이제 북클럽 도서로 골랐잖아요. 저희는 확실히 훌륭한 이야기를 고르는 게 북클럽의 사명이기 때문에 확실히 훌륭한 이야기라서 그 책을 고른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에디션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려서 약간 무서워졌어요. 그 책이 정말 훌륭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잘 팔릴지가 조금 몰랐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훌륭하고도 위대한 어머니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좀 더 호기심이 가는 분야들이 더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훌륭한 이야기를 알려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훌륭한 이야기를 엄청 산 거죠. 장수님은 그럼 책이 잘 팔리겠다라는 네. 생각을 지금도 이렇게 하세요? 저는 잘 팔릴 책만 하는데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저는 이때 되는구나 하는데요. 전문 디자이너가 나 마케터가 처음 봤을 때 이 책 끝내준다라고 하면 돼요. 진짜. 프롤로그가 압권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서문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을 작가가 아름다운 하는데요. 서문이라고 하면 진짜 굉장한 겁니다. 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참 좋은 일 같다. 덕분에 많은 글을 썼다. 연인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 귓가에 속삭이느라 다 날아갔을 텐데.
글쓰기 강좌에서도 설명하고 싶은 만큼 굉장히 좋은 문장인데 이 담백한 문장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도 있어요. 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고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려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망한 연애라고 깔아뭉개는 그런 데서도 좋은 점이 있고 나는 덕분에 많은 글을 썼고 한 사람한테 속삭이지 않고 많은 사람한테 열려 있을 수 있었어 라고 시작하는 엄청난 소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작가님의 계획이었을지 아니면은 결국 이렇게 된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첫 챕터와 마지막 챕터를 꼭 읽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챕터는 지금 너무 좋다라는 챕터고 연인 살렘과 도에라는 여성 연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참 좋은 것 같다로 시작해서 그런데 결국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열심히 사랑하는 일에 대한 얘기로 끝이 나요. 세상에 대한 큰 관심사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얘기를 열심히 듣고 부지런히 사랑하자.